16일, 6월 2일, 그 다음에 6월 9일 날, 지난번에 뭡니까, 뭐 어린이날인가 뭐 빠진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남았어요. 3번 남았는데, 우리가 13장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좀 걱정인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6월 9일 날 있잖아요. 보강하는 주. 그날은 이게 우리가 지금 아침에 12시까지죠. 그죠? 9시부터 12시. 이날 내가 12시보다 더 길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보강한다고. 목요일에 다른 과목들이 있으면 그날 다 같이 보강하는 건가,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뭐 문제 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만약 12시보다 더 길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지. 나도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13장까지 다른 수업도 보강했다고? 그러니까 13시는 1시잖아. 그럼 물론 내가 그랬다고 하면 5시간씩 할 수는 없는 거고. 12시 좀 넘었으면 12시 반에 마친다든가 그랬으면 뭐 문제가 되냐. 예를 들어서 12시 반에 마친다. 6월 9일 날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고. 13시에 대면 수업이라고? 아이고, 알았어요. 그럼 뭐, 아니, 가능하면 12시에 마쳐야 되겠지만, 뭐 30분은 아니라도 뭐 한 10분 정도, 뭐 10분이나 15분 오버하는 건 문제 안 되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알겠어요? 몰라. 진도 잘 나가면 뭐 그날 수업하지 말까? 농담이고 하여튼 조금 좀 답답합니다. 뭐 하여튼 좀 해봅시다. 자, 여기 하나 봅시다. 범위의 경제라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비슷한 단어로 범위의 경제라는 거 있어요. Economies of Scope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SC까지 갔죠. 스케일 하면은 규모고, 스코프 하면은, 그죠? 범위의 경제다. 그죠? 거의 뭐 동의어처럼 생겼잖아, 지금. 스케일 하면은 규모의 경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범위의 경제는 뭐냐면 한 기업이 여러 개 만들면 비용이 더 떨어지는 거 있죠. 그거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뭐 그러면 구두 회사가 구두만 만드는 것보다 구두 만들면 이렇게 그 자투리 그 가죽들이 뭐가 짜투리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죽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가죽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가죽 가지고 핸드백도 만들면 각각 따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좀 절약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런 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표시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조금씩 여러 개 만들면 그죠? 연관 있는 거 여러 개 만들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거 범위의 경제로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그래프가 나오면은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이동이라는 말. 이동이라는 말. 그래프가 언제 이동하랍니까? 여기 지금 비연곡선이죠. 그죠? 비연곡선이니까 여기가 Q죠, Q. 맞아요? Q고 여기가 C죠. 맞습니까? 요 C 가지고 이제 뭐 여기가 이제 뭐 AC든 MC든 뭐 토탈이든 뭐 롱런이든 숏런이든 뭐 그건 집어넣으면 되니까 하여튼 C가 와겠죠, 그죠? 그러면 좀 전에 봤듯이 뭐 AC, 뭐 MC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동을 한다고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죠? 또는 뭐 내려오거나 뭐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언제 이동하냐고. 그래프는 언제 이동해요? 그래프의 이동은 전에도 말했지만 축에 없는 뭐 어떤 요소가 변화가 생겼을 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죠? 뭐 할까? 여기 B라는 애는 여기 B라는 애는 XY 이 좌표축에는 없죠? 근데 B가 움직여. 2가 아니고 5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동하잖아. 안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A도 없죠, 지금. A도 이 그래프에는 A가 없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동하잖아. AB가 지금 없죠? 이 축에는. 그죠? 축에서 없는 애들이 여기 영향을 주잖아. 이 그래프에 영향을 주는 애인데 지금 1하고 2로 지금 1하고 2일 때 요 그림이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B가 움직여. 2가 아니고 5야. 그러면 그림이 다른 값을 취하면 그림이 움직인다고. A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동하잖아. 쉬프트 하죠? 알겠습니까? 이 논리야, 이 논리.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C하고 Q 아니에요. 이게 Y, X 같은 관계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주는, 그죠? 뭐 average cost Q인데 여기 안에 보면, 그죠? 뭐 영향을 주는 뭐 AB 같은 뭔가 그런 무슨 파라미터가 있었겠죠. 그런 애들이 다른 값을 취하면 그림이 이동한다고. 뭐가 그게 해당될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WR 아니에요? 왜?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구했죠. WR 가지고 RK 바가 요 높이 아니야. R 이퀄, 그럼 R 이퀄 5일 때 계산했을 때 요 높이고, 같은 기계라 그래도. 그죠? R이 만약에 20이 됐어. 20 곱하기 K 바 하면은 또 이렇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달라질 거니까 그럼 다 바뀌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W가 바뀌면 또 달라지겠죠. W가 1일 때하고 W가 만약에 20일 때 같으면 또 그림이 더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모양이 더 원만하게 되니까 여기서도 얘가 뭐 더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전체 올려도 또 달라졌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장기도 마찬가지죠. 장기도. 장기가 뭐예요? 장기 아까 여기 이거 요거 아니에요. 요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가 WR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럼 이 값 바뀌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곡선이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다른 점에서 접하게 되니까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WR이 이 코스트 펑션의 뒤에 숨어 있는 마치 1차 함수의 AX, A하고 B 같은 그런 파라미터 같은 거라고. 그죠? 그래서 걔들이 달라지면 그래프가 이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알겠죠? 그래서 곡선의 이동은 뭐라고? 이게 뭐 이런 거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뭐 기술 진보니 뭐 이런 게 갑자기 어디서 이런 걸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여기 있죠. 이렇게 보세요. 막 머리가 엄청 좋은가 봐. 막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 그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와 같은 거라고. 그러면 여기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전에도 말했지만 WR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뭘까? 여기 뭐 기술 진보라는 얘기는 등량 곡선을 이동시킨다는 말 있죠. 아까도 봤지만 요게 Q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Q0 요게 항상 이렇게 했을 때 WR이 바뀌면 이렇게 돼 있던 게 뭐 이렇게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게 한 가지고 기술 진보가 생기면 생산함수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아까 이게 10개 만드는데 여기 있다가 기술이 더 좋아지면은 인풋을 조금만 넣어도 되겠죠. 그럼 이게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10개인데 비용이
WR이 가만히 있어도 비용은 더 줄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기술 진보 같은 게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암묵적으로 고정돼 있던 애들 있죠. 생산함수라든지 그죠? WR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다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머리 좋아가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해낸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떤 기술 진보 비슷하게 또 이런 거 학습 효과, learning by doing 이런 거 하면은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변화가 생기겠죠. 그 얘기는 뭐 크게 보면은 생산함수가 바뀌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뭐라 냈냐면, 저기 대체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어디 갔냐? 요거 보세요. 요거 하나 해봅시다. 탄력성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소 가격 비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RW라고 써져 있죠. 책에서는 지금 R이 바로 뭐 같은 거요. 뭐 V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에 여기 얘 있잖아요. 얘 있죠. 얘. 그죠? 예. 요소 가격 비율이 있는데 처음에 여기 요렇게 있죠. 만약 이 가격이었으면 F가 제일 좋은 비용 국소점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RW 제로일 때는 제일 좋은 점이 비용 국소점이 F0죠. 맞아요? 그다음에 RW1이면 뭐가 됩니까? F1으로 바뀌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둘의 관계, 요 정도의 이거를 탄력성으로 계산하죠. 알겠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탄력성이라는 거는 탄력성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냐면 y의 x 탄력성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뀐다. 알겠죠? 이 말은 여기 말은 y의 x 탄력성이라는 건 이런 의미라고 알겠죠?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뭐가 변할 때 뭐가 변하는, 뭐가 x고 뭐가 y일까? 이 관계에서 뭐가 x고 뭐가 y냐고, 뭐가 독립이고 뭐가 독립 변수 같은 거고 뭐가 종속 영향을 받는 애냐고. 어느 게 종속이고 어느 게 독립일 것 같아요. 탄력성을 내가 계산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대답 한번 해봐요. 여기서 뭐가 종속이고 뭐가 독립 같은 거냐고. 탄력성은 항상 y, x 탄력성처럼 생각하면 좋다고. x가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느냐예요. x가 1% 변했을 때 y가 몇 퍼센트 변하는가가 탄력성의 개념이라고. 뭔가 먼저 움직이는 애가 있겠죠. 변화를 유도하는 애가 있고 그 결과로 변화가 되는 애가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x 같은 애고 뭐가 y 같은 애냐고. x 같은 애가 뭐겠냐고. 그럼 대답해봐요. 대답을. 아무 생각 없나? 잘 생각할 것도 없지, 뭐가 x가 뭐냐고, x. 변화를 일으키는 애가 뭐냐고. 한 친구만 대답하나?
뭐 밑에는 타이핑한다고 뭐 막 나오는데 뭐 대답은 한 친구밖에 안 하네. RTS는 또 갑자기 어디서 나와요? 여기 RTS 없는데? 그리고 나는 RTS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MRTS라고 쓰는데. 아니 여러분들은 내가 안 가르쳐 줘도 다 알구만. 뭐 나는 그런 말 한 여기 MRTS란 말이 없잖아.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얘기밖에 없는데 뭐 갑자기 또 왜 RTS라는 말 MRTS라는 말을 왜 써요? 아니 틀린 건 아닌데 맞아요. 맞는데 왜 내가 말 아는 것도 다 아네. 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네. 그죠? 그럼 내가 뭐 굳이 이렇게 묻고 할 필요가 없네. 요게 X죠. 요거 그죠? 여기 X예요. 그다음에 여기 Y라고 알겠죠? XY라고 알겠죠? 그래서 달력성 어떻게 하자고? 달력성. 이 달력성을 대체 달력성이라 그래요. 달력성이라 그래 가지고 대체가 substitution이잖아요. substitution이죠. 그죠? 그래서 S에 히랍 문자 시그마를 많이 대표적으로 씁니다. 통계학에서 시그마 분산하듯이 여기서 보통 미시경제에서 대체 살려서는 뭐 별일 없으면 시그마 가지고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DY죠. Y가 뭐야? F 아니에요. 그죠? F. 그죠?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안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F가 뭐야? F는 그래서 F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F가 변한 거 아니에요. 그죠? F에 해당되는 거를 요걸로 나타낼 거예요. 요거분의 요거. 알겠죠? 요거. 그러니까 LK 알겠죠? LK라고. 그래서 F라고 안 쓰고 F에 해당되는 겁니다. F라고 안 쓰고 얘를 뭐라고? LK라고. 그죠? 그래서 LK. KLK. 알겠죠? 요게 대체 탄력성입니다. 근데 R분의 W라는 거는 결국 뭐하고 같은 거예요? MRTS LK하고 같죠? 그죠? 같잖아. 그죠? 여기 슬롭이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표현해? 원래는 요소 가격의 변화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얘를 D, L, D, MRTS, LK, 뭐 MRTS, LK, D, KR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도 쓴다고 알겠죠? 근데 여기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WR, 뭐 WV 그죠? 얘는 K고 얘는 L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즘에 기울기는 이렇게 뭐 이거분의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분의 이걸로 한 건데 그죠? 그 걔는 AL이죠. 그죠? LK 맞죠? 근데 WR이죠. 얘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K가 밑으로 가고 L이 위로 간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연결하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얘가 변했을 때 얘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하는 건데 그죠? 그거에 여기다 곱한 건데 이 나머지 둘을 곱한 건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걸 이제 살려주려고 이걸 안 쓰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뭐 해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요건 엄밀히 말하면 안 맞죠, 그죠? 틀린 겁니다. 요 이렇게 맞춰준다고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요 F라는 점을 제대로 이제 반대로 역수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맞고 조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래서 요점이니까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분의 이건데 그 결과적으로 요 선의 기울기가 돼버렸죠.
이게 또 강조하려고 요선의 기울기 또 탄젠스 세타가 변한 거 이걸 또 이렇게 안 쓰고 막 탄젠트까지 넣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분의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쟤는 뭐라고요? 얘는 DLKL 그죠? D 뭐야? WR 그죠? WR L인데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RW라는 게 MRTS하고 같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DKL 뭐라고 D MRTSLK라고도 하고 MRTSLK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뭐 요런 게 이제 표준적인 경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건데 극단적인 경우가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뭐 여기서 여기로 하고 뭐 요거는 아무리 변해도 요즘이니까 탄력성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요건 탄력성이 이건 무한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저기 대체 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체 탄력성이 낮다라는 말은 아무리 이런 게 변해도 대체가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LK가 안 바뀐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R분의 W가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떨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떨어졌죠. 그렇죠? 네. 분모. 자, 보세요.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었죠. L을 요거밖에 안 했지. 근데 이렇게 됐다는 말은 지금 이 전체가 떨어졌는데 분모를 일정하게 두면 결국 분자가 어떻게 됐던 거예요? W가 떨어졌다는 말로 쉽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상대적으로 W가 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L을 더 늘렸죠. 인건비가 떨어졌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계를 빼고 사람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인건비가 변하든 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기계가. 그죠? 이거는 조금만 바뀌면 막 사람을 확 넣었다가 조금만 사람값이 비싸지면 기계를 다 집어넣고 사람을 다 빼버리고. 그죠?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대체가 잘 일어난다는 뜻이고 대체가 안 일어난다는 뜻이고. 일반적으로는 요렇겠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요거 보고 한 말이구나. 요거 보고 한 거네. 알았어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자, 뭐 말 안 해도 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예, 빨리 넘어갑시다. 이걸로 이제 9장을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10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윤극대 생산량이 이제 이윤극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스 파이 큐죠. 요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맞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요거 두 개 같이 살려서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뭐 있는데 우리는 요거 할 겁니다. 알겠죠? 1분만 할 거예요. 이윤극대 산출량 위한 산출량을 선택한다. 이거 왜 하냐면 이게 바로 공급량이니까. 이게 바로 공급량이에요. 알겠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플라이 커브 그죠? 이거 지금 노출하죠? 맞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산출량이 바로 생산량이 바로 공급량이란 산출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출이라는 말이 지금 산출량이라는 말이 이게 생산량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생산해가지고 그만큼 공급하겠다고. 자, 경제학에서는 생산량하고 공급하고 생산량이 바로 공급량입니다. 아시겠죠? 생산량하고 공급량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왜 뭐가 없다고?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100개 만든다고 시장에 100개 다 갖다 놓아요? 그 말이죠. 이게 생산하면 그대로 갖다 놓는다는 뜻이니까. 그죠? 여기 뭐가 없다고? 재고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알겠죠? 재고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재고 고민 안 하게끔 세팅이 돼 있다고. 알겠죠? 생산해서 그대로 갖다 팔 수 있게끔 지금 그 이론을 만들어 놨어. 알겠죠? 자. 그래서 둘이 같이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써요. 내가 이 말하면 이게 이 말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라고. 기업이 이만큼 생산한다는 말은 그만큼 공급한다는 뜻이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산을 결정할 거라고. 이렇게 되도록 결정해야 되겠죠. 모든 의사결정은 여기에요. 알겠죠? 그래서 몇 개 만드는 게 제일 이윤이 최대가 되겠냐는 거죠. 이걸 구하고 싶죠. 그죠? 그죠? 얘를 그다음에 이것을 뭐로 만든다고. 알겠죠? 걔를 독립변수로 만듭니다. 왜? 그래야 그거 미분해갖고 제로 해가지고 값 찾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 테크니컬하게 말하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Q 스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관계된 함수를 어떻게 한다고? Q의 함수로 만든다고. 알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로 만든다고? 이윤함수라는 거를 이게 이윤함수예요. 그죠? 이윤함수를 뭐의 함수라고? Q가 독립변수. 그죠? 인 식으로 세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얘가 Q가 독립이니까 얘도 Q가 독립이고 Q가 독립이 돼야 되겠죠. 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둘의 차이로 구성이 되니까 근데 얘가 Q의 변수 함수야. 그럼 얘도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Q. 그래서 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9장에서 공부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8장 9장에서 이걸 공부했다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 공부하고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공부할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총수입 함수 TR에 대해서 해봅시다. 그래서 TR을 어떻게 한다고? TC는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P 곱하기 Q겠죠? 얘는 P 곱하기 Q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얘는 기본적으로 이 색깔이 다르네. 얘는 기본적으로 P 곱하기 Q예요. 그죠? P 곱하기 Q인데 얘를 이렇게 나타내죠. 알겠죠? Q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데 P를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보세요. 요게 뭐냐? 그냥 가격이 아니고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 값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큐를 생산해서 공급할 때, 이 생산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공급할 때 기업이 정할 수 있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알겠죠? 가장 높은 가격. P 곱하기 Q인데, 내가 뭐, 한 개 최대로 뭐, 1,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뭐, 500원 받아도 관계없죠? 그래요? 내가 만약에 Q를 2개 만들었어요. 2개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려고 해. 그러면 최대로 내가 1,000원을 개당 1,000원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뭐 마음이 약해서 500원만 받겠다고.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없죠. 팔 수 있겠죠. 그죠? 2개 팔 수 있지. 2개를 뭐 사람들이 1,000원도 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 500원만 받겠다고 그러면 뭐 난 착한 기업 뭐 이래가지고 그죠? 좋은 뭐 이미지는 좋아지겠지만 이윤을 최대로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1,000원 받을 수 있는데 500원만 받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죠. 그죠? 그러면 Q를 만들어서 Q를 공급할 때 받을 수 있는 그죠? 또는 내가 정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최대 가격. 그게 의미 있는 가격이죠. 그 가격에다가 곱하기 Q 한 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Q를 만들어서 팔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최대 가격. 가장 높은 가격. 그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격 곱하기 그때의 양.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수입이죠. 그죠? 2개를 팔았을 때 만약에 Q 이퀄 2라 그러면 2개일 때 사람들이 최대로 1,000원까지 낸대. 그러면 그게 이 말이죠. 1,000원은 P의 2 이런 말이잖아. 그죠? 이해해요? 그럼 그래서 그때 총 수입이 어떻게 된다? Q 이퀄 2일 때 총 수입은 1,000원 곱하기 2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500원 받을 수도 있고 600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 1,000원까지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는 값이
뭐 1,100원 하면 2,000원 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2개 안 살라고 한다고. 2개 다 못 팔아. 2개 공급해 갖고 다 팔리려고 하면 최대로 내가 1,000원까지밖에 못 받겠더라고. 그 최대값 1,000원. 그래서 요게 의미 있는 가격이죠. 맞아요? 내 말 이해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송수입이라는 거는 받을 수 있는, 그죠? 최대 총수입이 돼야 되겠죠. 최대 총수입, 그죠? 최대 총수입. 비용은 최소 비용이 돼야 되고, 그죠? 최대 총수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의 가격, 그죠? 곱하기 양, 각각의 Q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 알겠죠? 가장 높은 가격. 그래서 이 얘기를 말이 이렇게 기니까 줄여서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시장 곡선하고 다른 거예요. 독점 기업일 때는 둘이가 같은 거지만 이거하고 서로 다른 거라. 자, 무슨 말인가 봅시다. 여러분이 원로를 배웠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완전 경쟁 기업이에요. 완전 경쟁 기업이라고. 원로는 배웠잖아, 그죠? 원로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얘 봐봐, 얘. 얘가 수요곡선이래. 여러분 수요곡선이니까 수평인 수요곡선 봤어요? 이상 안 해? 에? 이상 안 하냐고. 이건 지금 독점이에요. 보입니까? 보이죠? 자, 여기 보세요. 어디 갔냐? 자,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뭐 다음 주나 공부할 건데 여기 보세요. 시장이죠, 시장.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장 수요죠. 시장 보입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D, Market Demand라고 해서 DM이라고 쓰자고 알겠죠? DM인데, 여기 또 D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시장에서 값이 P스타야.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값이 1,000원이야. 값이 정해졌다고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기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시장에서 요 값이 1,000원이라고. 시장에서 1,000원이 그럼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어? 완전 경쟁 기업은 얼마 받아요? 완전 경쟁 기업 알아요? 몰라요? 다 잘구나. 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경쟁 기업은 프라이스 테이크니까 가격 수용자니까 여기도 1,000원 받는다고. 그죠? 그래서 한 개를 만들어도 1,000원, 두 개를 만들어도 최대로 1,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세 개 만들어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값이 다 1,000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 D라는 게 뭐라고? 요 D라는 건 이게 아니고 요 D라는 거는 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이라고. 알겠죠? 그럼 이 기업은 몇 개를 만들든 간에 항상 요 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평선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독점 기업은 어떨까? 독점 기업은 자기 혼자 팔아요. 요게 바로 뭐라고? 요게 뭐야? 이게 DM이라고. 알겠죠? DM인데 자 보시면 여러분 마켓 디맨드라는 거는 뭡니까? 디맨드라는 건 QP죠. 원래 이제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림 이제 여기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지난번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뭔가 디맨드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값이 나오면 Q가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경제학은 어떻게 타고 이론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프는 항상 어떤다고 반대로 그려요. 반대로. 이걸 반대로 그린다고. 맞습니까?
XY가 바뀐다고 독립변수하고 이게 이론에서는 얘가 독립이고 얘가 종속이죠. 근데 그림은 어떻게 한다고? 종속이 여기 오고 독립이 여기 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사실은 이렇게 썼지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DM이라는 것은 여기 맞추면.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요 그래프를 우리가 그냥 디맨드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을 하면은 역함수가 돼야 되겠죠. 역함수. 역함수라는 게 뭐예요? y가 독립변수처럼 되고 x가 종속변수처럼 되는 게 역함수 아니에요?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 x1일 때 y1이 나온다고. 그죠? y1은 f에 x1 이렇게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거꾸로 그리고 싶다고. 어떻게? 거꾸로 내가 이렇게 그리고 싶다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걸로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고. 알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 축을 돌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그림이 뭐 어떻게 나올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그림이 뭐라고? 이러면 x는 f의 인버스의 y다. 이렇게 한다고. 알겠죠? 축을 바꾸는 걸 인버스라 그런다고.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자, 그러면 원래 저기 뭡니까? Q는 마켓 디맨드의 P다. 그죠? 여기가 P고 Q고 그럼 그림이 뭐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죠? 여기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가격이 P1이면 뭐 Q1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거 이제 거꾸로 오니까 어떻게 되겠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 경작에서는 여기가 Q가 오고 여기가 P가 오니까 그림이 얘의 인버스가 와야 된다고. DM의 인버스가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싫죠? 안 그래요? 이게 원밀하게.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일성하면 얼마나 싫어? 그죠?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안 쓰, 요렇게 표기를 안 하고, 요게 정확한 건데, 이게 정확한 거지만, 그죠? 이게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그냥, 아유, 그냥 우리끼리니까, 어차피 우리끼리 노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끼리 노는 거니까, 그냥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끼리 다 인정하면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Q일 때, 그죠? Q일 때 Q1이면 P1이다.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가격이 뭡니까? 종속변수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독점기업은 시장에서 자기 혼자 공급하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게 만약에 독점이라고 생각해봐요. 독점이다 하든 간에,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가격이 P1이면 사람들이 몇 개 사겠다고. Q1개 사겠다 그랬죠. 그죠? 가격이 만약에 뭐 1,000원이야. 그러면 나 10개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10개를 내가 팔려고 해요. 그럼 사람들한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어요? 해석을 내가, 사람들이 1,000원이면 P1이면 Q1개 산다 그랬어. 근데 이거를 그 파는 가게에서 생각할 때는 Q1 내가 팔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그 가격까지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이거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Q1개 안 살라 그러잖아. 그죠? 이 가격이 더 높은 가격이면 Q1개 안 사잖아. 요거밖에 안 사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파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어이구, 내가 이거 다 팔고 싶어. 그러면 이 가격 받으면 안 되잖아. 값을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높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죠? 그래서 요거 다 팔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은 얼마예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오면 그 가격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사실은 사람들이 이 가격이면 이거 하겠다고 대답한 거죠. 그죠? 소비자의 대답이죠. 그죠? 이 소비자의 대답을 파는 기업의 관점에서 해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거 팔 때 거꾸로 하면 되겠구나. 그죠? 거꾸로 이렇게. 기업의 관점에서. 소비자가 대답한 걸 그 정보를 가져와서 기업이 요즘식으로
실감나게 말하면 마케팅으로 쓴단 말이야. 마케팅 자료로. 굉장히 마케팅이란 말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을 하면 이거 팔려고 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이렇게 했으니까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요거구나. 피원 받으면 되겠구나.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독점은 시장에 내 혼자 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만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값이 이거고. 완전 경쟁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경쟁이면. 완전 경쟁은 여기 기업이 몇 개가 있어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죠. 그럼 나는 몇 개 팔아요. 내가 파는 거는 이게 만약에 시장 전체가 만약에 뭐 100만 개다. 그러면 나는 기껏해야 한 10개, 20개 정도 판다고. 요 앞에서 여기서 놀아. 내가 파는 거는. 알겠죠? 요 부분이라고. 내가 파는 개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뭐예요? 확대한 거라고. 돋보기 가지고 확대했더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요거라고. 요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 가격 받아. 그죠? 그럼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나도 이 가격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수평세라고. 내가 보는 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관점에서 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 형태는 이렇게 됐지만 이게 상수라고. 맞아요? 요거는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고. 알겠죠? 독점 기업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거를 이제 요걸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요게 기업이 직면한 수요 함수다. 알겠죠? 이거는 그 기업이 놓여 있는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라서 형태가 바뀔 수 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쓰자고. 상수가 되든 값이 변하는, 그죠? 일반적인 이런 게 되든 간에 어차피 우리가 다 둘 다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상수인지 아닐지는 모르겠고. 그죠? 일단 다 묶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자고요. 그래서 자 봅시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여기 지금 단기죠. 지금 생산 함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비용 함수가 단기를 지금 가정했어요. 그다음에 이 토탈 레브뉴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 설명은 없어요. 그냥 이렇다고 하면 가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가정을 하면 뭡니까? 파이라는 거, 파이 큐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이거 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비용, 그죠? 이 함수에서 뺀 거니까 요 높이죠, 그죠? 요 둘의 차이죠. 파란 거에서 검은 걸 뺀 거 아니에요, 그죠? 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죠? 여기는 플러스지, 그죠?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윤 이렇게 그림이 되면 이윤이 제일 큰 건 여기죠, 여기 최대값,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점을 찾으면 요만큼 생산해서 공급하면 이윤이 제일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얘기를 자 봅시다. 이 얘기를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림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요 간격이 제일 크려면 이 둘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평행해야 되겠죠. 평행할 때 간격이 제일 크겠죠. 그죠? 맞아요? 이 둘이가 이 지금 그림이 별로 안 좋아. 뭐 그림 엉터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도 못하게. 그죠? 여기 이 파란 선을 우리가 파란 선을 조금 바꿉시다. 얘가 약간 조금은 좀 기울어지게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이 둘이가 평행하게 그리죠. 여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둘이가 평행하다고. 그죠? 평행하고. 근데 여기도 보면 또 평행한 게 하나 나와 있죠. 여기. 요 둘이 있잖아요. 요 둘이. 얼핏 느낌은 얘가 더 긴 것 같다. 그죠? 얘가 더 작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자 봅시다. 여러분 요거의 기울기 있잖아요. 요 접선의 기울기. 얘 이름이 뭐예요? 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름이 뭐예요? 얘가 바로 MR이죠. MR. 맞아요? 그다음에 이 검은 선의 요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요. 요건 뭐예요? 요게 마지노 코스트죠. 그죠? 그러면 둘이가 평행하다라는 뜻은 MR하고 MC가 같다 이런 말이죠.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평행하다. 평행은 기울기 같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MR의 토탈의 그죠?
토탈 레브뉴의 기울기 MR, 토탈 코스트의 기울기 MC, 그죠? 우리가 같다 이런 말이죠. 그때 Q가 제일 크죠? U이 최대가 되죠, 그죠? 맞아요? U이 최대. 맞습니까? 요 둘이가 그렇게 따졌더니 요 두 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코스트가 또 위에 있잖아, 토탈이. 그러니까 U이 마이너스고, 여기는 얘가 또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그다 이 말이죠. 이윤극대점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검은 선이 뭡니까? 요 얘가 요거의 기울기죠. MR의 기울, MC의 기울기, J의 기울기, 토탈 코스트의 기울기.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죠. 요 기울기 자체만 봐봐요. 기울기가 줄다가 여기저를 지나서 다시 또 올라가죠, 그죠? 기울기가 줄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죠? 기울기가 줄다가 기울기 자체만 보면 기울기가 올라가죠. 기울기가 올라간다. 양수인데, 그죠? 양의 값인데 점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따르면 거의 뭐 이게 좀 그림 좀 안 맞죠? 약간 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좀 하여튼 이 그림은 뭐 어떻게 그렸는지 뭐 나도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자기 주장은 이 사람 여기 이 책의 주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점점 떨어집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왔대요. 이 그림은 지금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림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론은 그냥 대충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이론을 한번 봅시다. 이거 보세요. 수식으로 보자. 이론이 아니라 수식으로 보자. 그럼 일개 조건이 뭡니까? 미분에서 제로죠. 그죠? 미분에서 제로입니다. 그래서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토탈 미분하면 그죠? 얘의 이름이 MR이고 얘가 이름이 MC죠. 그죠? 이퀄 0. 그죠? 그래서 일개 조건은 0, 여기 0으로 놓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0이 되는 Q를 찾는다고요. 그죠? 알겠죠? 그러면 이 Q를 찾으면 결국 이퀄 0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평행하다는 말하고 같죠. 그죠? 맞습니까? 얘의 기울기 이름이 얘고 얘의 기울기 이름이 얘니까 그죠? 평행하다. 그죠? 그래서 평행한 게 여기 이 그림 같으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Q라는 애가 여기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두 개 나오는 거죠. 그죠? 얘가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Q 스타도 나오는 거고. 그죠? 두 개가 나왔던 거죠. 그 중에 이 두 개 중에 우리가 얘만 살려야 되겠죠. 그죠? 얘로 범위를 두 개가 나오니까 그 중에 얘를 범위를 줄이려면 저희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계 조건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계 조건 그죠? 이계 조건이 뭡니까? 이계 조건이 여기서 보시면 이계 조건은 그냥 저거 놔두고 자 봅시다. 이계 조건은 뭡니까? 최대값이 되려면 극대값이 되려면 음이 돼야 되죠. 두 번째 기울기는 음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한 게 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MR의 기울기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음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MR의 기울기죠. 요 자체가 MR의 기울기죠. 이건 MC의 기울기. 맞아요? Q 이퀄 Q 스타에서 MR의 기울기가 MC의 기울기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즘 보시면 MC의 기울기는 양이죠. MR의 기울기는 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MR 자체의 기울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MR 자체의 기울기. 그래서 이게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점이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그림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과 관계없이 얘기하면 일개 조건에서 이퀄 0 되는 애에서 Q를 찾고 Q 스타를 찾고 그걸 집어넣은 이계 조건은 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 알겠죠? 이걸 이용해서 결국 이윤극대점에서는 이윤극대 생산량에서는 그거 성립해야 된다고. MR의 기울기가 MC의 기울기보다 작아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MR 이퀄 이거는 기울기라는 의미가 그런 거고 둘이의 값 자체는 같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이 두 개가 성립한다. 기울기라는 의미고 작다 크다 지금 여기 위에 이게 이계 조건이고 그죠? 둘이 자체는 같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큐스타에서는 이게 성립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립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말이에요. 이게 성립 안 하면 무슨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MR이 더 크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 더 만들 때 이윤이 증가하는 폭이 수입이 증가하죠.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죠. 그죠? 이게 하나 더 만들 때 총 수입이 늘어나는 게 비용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나 더 만들면 하나 더 만들어서 팔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더 많다고. 들어오는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이 최선이 아니죠. 하나 더 만드는 게 낫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 더 조금만 더 만들면 이율이 더 는다고. 들어오는 돈이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그것 때문에 나가는 돈보다 더 많다고. 쉽게 얘기하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 벌어집니까? 하나 더 만들면 걔 때문에 들어오는 돈하고 걔 때문에 나가는 돈을 따졌더니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그러면 하나 더 만들면 안 되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둘이가 같아지는 거기가 제일 좋은 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같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요 얘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요 개념. 이렇게 되면 반대도 여러분이 요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그죠? 문제가 뭔지 요 경우. 그죠? 요 경우도 왜 문제가 생기는 건지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여기 하나 더 봅시다. 여기 하나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토탈 레브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생긴 거고 얘를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면 MR이 되죠. 그죠? MR이 되는데 자, 요거까지 하고 쉴 겁니다. 잘 보세요. 요거 미분이 이렇게 되죠. 그죠? 얘가 요 그대로 오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분하면 뭐 뒤에 거 Q를 미분하면 요거 하나 남죠. 그죠? 그다음에 Q 놔두고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요것도 뭐 엄밀하게 쓰면 여기다 Q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말이에요. 요 항에다가 요걸 하나 집어넣자고. PP 집어넣자고. 어차피 약분하면 1이니까 관계없죠. 그죠? 물론 이제 P 이건 이제 0 아닙니다. 0은 아니에요. 양수예요. 알겠죠? 이건 0 아니에요. 그럼 요렇게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것이 공통이죠. 양쪽에. 그죠? 그래서 묶어냈다고. 묶어내면 요렇게 하면 마찬가지죠. 그죠? 묶어내고 그럼 앞에 항은 1만 남고 뒤에는 Q하고 요렇게 남겠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거 왜 남겼어요? 요 남긴 이유는 요렇게 써서 그랬는데 얘를 달리 쓰면 dp, dq, qp죠. 그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요게 탄력성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탄력성. 수의 탄력성이라는 게 뭡니까? 수의 가격 탄력성. 이게 y, x 그죠? q, pq 이렇게 됐죠. 그죠? 수의 가격 탄력성은 기펜제를 빼고는 다 음수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양수로 만들어 주려고 마이너스를 붙여.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PQ죠. QP가 아니고 여기 바뀌었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분의 1 하면은 그거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를 얘로 집어넣자 이런 말이에요. 얘로 집어넣어.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라고요? MR은 뭐가 된다고? MR은 요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시간이 오버됐네. 11시 2분이니까 5분만 쉬고 11시 7분에 만나겠습니다.
자, 어, 출석 한번 더 확인합시다. 출석, 저기 뭡니까? 결석돼 있는 친구, 고병선, 그 다음에 이승선, 그 다음 황인우. 다른 친구들은 지금 세 사람 이름 말했는데 그 외에 문제 없죠,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지금 손으로 여기 이거 손으로 쓴 게 있는데 이거 여러분 지금 없죠? 맞아요? 없는 거 맞습니까? 없으면 내가 이거 지금 링크 해가지고 나중에 다운받게끔, 예, 그래서 수업 끝나면 내가 요 링크 슬랙 제너럴에 올릴 테니까 요 다운받으라고. 손으로 쓴 거. 알겠죠? 이 뭐 빨리 지나가니까 뭐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요 파일 그대로 올릴 테니까 알겠죠? 나중에 다운받으세요. 좀 이따가 내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오늘 안으로. 막 금방 모르겠어요. 언제 아니 하여튼 할 테니까 확인하세요. 그다음 얘기 봅시다. 에브리지 레븐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에브리지 레븐은 얘를 나누는 거죠, 그죠? 나누면 얘가 이거니까 요만 남죠. 여기 뭐라고?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된다. 에브리지 레븐유는 기업이 직면한 수요 함수가 됩니다. 알겠죠? 수요 함수, 수요 곡선, 수요 함수, 수요 함수가 더 맞는 말이겠네. 그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책에 보시면 여러분, 책이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거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요 수요곡선이라는 말은 시장 수요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무슨 수요곡선이라고? 대답 한번 해봐요. 요 무슨 수요곡선? 앞에 뭐가 빠졌어요? 물어볼게요. 자, 예, 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이라고 알겠죠? 기업이 직면한 거는 아까도 말했죠. 완전 경쟁 기업이면 수평선이 될 것이고 독점이면 뭐가 된다고? 시장 수요의 역함수고. 그죠? 그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이에요. 이만큼 생산해서 공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라고 알겠죠? 그 가격은 손님들한테서 나와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디맨드하고 관계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직면한 디맨드라고. 알겠죠? 그런 의미라고. 가격은 손님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수요자한테. 내가 지금 손님이라는 말을 쓴 거는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라고 한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는 또 손님 일말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거 아니냐. 소비자한테서 나올 거니까 수요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수요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얘 중심의 수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직면한 수요라고. 알겠죠? 그러면 그 가격 받으면 내가 만약에 이게 내가 직면한 수요예요. 내가 만약에 이 Q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Q 만들면 이 가격 받으면 사람들이 다 산다 이런 말이죠. 그죠? 내가 이 가격 받으면 그죠? 사람들이 다 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만든 요 큐를 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하면 이게 이만큼 생산해서 공급하면은 만약에 이 가격 받으면 다 판매가 되죠. 그러니까 재고가 얼마가 돼? 재고 이퀄 제로죠, 그죠? 알겠죠? 그런 의미로 얘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건 했고, 자, 이거 한번 해보자 말이죠. 요렇게 만약에 기업이 직면한 수요 함수가 생겼으면 여기서 MR은 어떻게 생겼을까 해보자 이런 말이 MR 곡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뭡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얘 미분하고 얘, 그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하고 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되면 근데 얘는
기울기가 음수죠. 기울기가 그죠? 디맨드니까 직면한 디맨드는 하여튼 음수잖아요. 기울기 자체는 그죠? 일반적으로는 0 아니면 음수죠. 그죠? 좀 말을 잘못했네. 이게 사실 0 될 수도 있죠. 언제 0 됩니까? 이거는 지금 언제 0 돼요? 기울기가 완전 경쟁이면 0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수평 여기 상수면 0 되죠. 그죠? 이게 상수면 0이잖아. 그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독점이면 음이죠. 그죠? 독점이면 음이고 완전 경쟁이면 이게 0입니다. 그래서 요거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에서는 0이 나오죠. 그죠? 이 콜이 될 수 있죠. 그죠? 요게 0 되니까. 아이, 새로. 지금 이거는 불안전 경쟁 기업이에요. 엄밀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 완전 경쟁하고 불안전 경쟁 알아요, 몰라요? 완전 경쟁이 아닌 경우가 불안전 경쟁입니다. 독점 과정. 알겠죠? 그럼 불안전 경쟁일 때는 얘가 음입니다. 완전 경쟁에서는 기울기가 제로고요. 그래서 불안전 경쟁일 때는 음이기 때문에 자, 요걸 때 음으로 보면 여기서 이만큼을 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만큼을 빼는 거라고. 그러면 이 둘하고 비교하면은 얘가 훨씬 작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뭐라고요? 아까 봤지만 여기에서 봤지만 AR이죠. 그죠? AR. 그래서 MR이 AR보다 일반적으로 작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업이 직면한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얘가 바로 뭐라고? 이게 기업이 직면한 수요함수고 또 동시에 이게 AR이라고. 그죠? 이게 AR도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BQ라고. A는 양수고 B 기울기가 음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토탈이라는 것은 이거니까 이 경우에는 뭐 그죠? 집어넣어서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은 MR은 미분하면 A 플러스 2BQ가 되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만 보면은 기울기가 B에서 2B가 되잖아요. 그죠? 절대값이 두 배로 커지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라진다고. 이게 기울기가 2였으면 이게 기울기가 4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1이면 2가 되고. 그죠? 기울기가 3이면 6이 되고. 기울기가 두 배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울기가 두 배가 된다는 말은 요 점에서 보면은 요 기울기가 두 배가 돼야 되니까 요 점이 어디를 지나가야겠어요? 요 점이 요거 그냥 대충 그렸는데 대충 그려가지고 안 되구나. 대충 그렸는데 아주 엄밀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얘가 이거라면 또 아니다. 요렇게 정도 지나가 가지고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2일 때 하고 1일 때 하면 기울기가 두 배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딱 절반을 지나가야 된다. 얘가 뭐라고? 얘가 바로 MR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표현을 안 했는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고. 요 길이가 같아야 된다.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계산했듯이 이렇게 기울기가 두 배 되는 이렇게 자주 색깔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 큐바에서 계산한 요 점이 요 높이 있잖아요. 요 높이. 요 높이가 큐바의 MR인 거예요. MR인데 요걸 진짜로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좀 전에도 봤지만 MRQ라는 게 뭐예요? P의 Q, 그죠? Q, DPQ, DQ죠. 그죠? 그러면 MRQ바는 뭐겠어요? P의 Q바죠. 더하기 Q바, DPQ바, DQ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기울기죠. 접선 기울기. 맞아요? 접선 기울기.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요즘에서 계산하면 높이가 딱 여기 D만큼 나와야 되죠. 그죠? 요만큼 어떻게 나오는가 봅시다. 일단 이게 뭡니까 이거. 요 길이죠, 요 길이. 그죠? 어디 갔어? 요거 지워 버리고 여기 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이라고 알겠죠? 요게 지금 요 길이. 맞죠? 그다음에 요거 요 길이죠. 그죠? 요 길이. 자 여기 봅시다. 요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가만히 있어 봐.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죠. 맞아요? 요 길이니까. 그죠? 요거분의 요거죠. 요게 AB, EC잖아. 그죠? 그거에 지금 음수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이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요거분의 요게 바로 요 선의 기울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거분의 요거는 맞죠? 근데 얘는 BC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죠? 그죠? 같으니까 BC 대신에 내가 AB라고 쓰고 OQ 바라고 쓰겠어요. 그죠? BC하고 OQ 바가 같죠? OQ 바가 같잖아요. 그죠? 요 길이가 요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까지 같은데 문제는 요 길이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요 길이를 똑같게 되게끔 AB만큼을 CD를 잡자고. 알겠죠? CD를 잡아요. 이렇게 같게끔 잡자고. 그다음에 AB하고 같게끔 CD를 잡는다. 알겠죠? 잡는다. 그래서 요 길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똑같은 길이가 되게끔 사실은 평행선을 그어 가지고 요 둘이 평행하게 해 갖고 여기에서 D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요 기울기라는 건 결국 요거분에 요게 되게끔 잡았죠. 그죠?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요게 다시 OQ 바에 CD가 되게끔 집어넣은 거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알겠죠? 그러면 QC에서 요거 그죠? 곱하기 Q바죠. Q바라는 애가 요거지.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Q바가 OQ바잖아요. 그죠? 하고 OQ바의 CD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음수라고. 그죠? 음수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음이잖아. 그래서 약분되고 남으니까 뭐가 됩니까? 없으니까 QC 요 길이에서 요 길이만큼을 빼면 되죠. 그죠? 요 길이에서 요만큼을 빼니까 요 전체에서 요만큼을 빼니까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요거 남죠. 그죠? 요거만 남잖아. 그죠? 그래서 요 점이 요 높이가 뭐가 된다고? 요 높이가 MR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MR.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MR이 뭐하고 같다고요? 1 빼기 탄력성분의 1이었죠. 그죠? 가격 탄력성분의 1.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MR 요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쭉 내려오는데 요게 MR 곡선이라고. 그러면 여기 요 구간은 어떻게 요 구간에서는 MR이 양수죠. MR 값이 다 양이잖아. 그죠? 여기는 0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음이고. 그죠? 내려가면. 그죠? 그래서 요렇게 쭉 됐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MR이 양이고. 그죠? 그래서 MR이 양이라고. MR이 양. MR이 양이라는 것은 1 빼기 탄력성분의 1이 0보다 크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런 말하고 같죠? 그래서 2분의 뭐 2가 된다. 예를 들어서 2야. 그러면 2 빼기 2분의 1이 되니까 그죠? 1 빼기 2분의 1이면 양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말하고 같다고. 그다음에 얘가 0이 됐다. MR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같아요? 1 빼기 이게 0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1하고 같죠. 그죠? 그다음에 MR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얘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관계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요런 관계가 나온다. 여기가. 여기 1일 때 탄력성이 1일 때 MR은 0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맨드가 있으면 저희가 측면한 디맨드가 있을 때 탄력성이 1 되는 경우에 MR은 0예요. 그러면 언제 탄력성이 1이냐면 얘는 쭉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면 요 길이가 같아요. 여기에 중점이에요. 중점. 알겠죠? 중점입니다. 해 보시면 여기 중점 나와요. 요 전체의 중점이라고. 그래서 중점을 기준으로 또 위쪽은 탄력성이 1보다 크고 밑은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그다음에 MR이 제로라는 말은 토탈은 어떻게 됩니까? MR의 토탈의 기울기죠. 기울기가 제로니까. 그죠? 토탈은 revenue는 최고값이 되겠죠. 최대값. 그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토탈만 보면 토탈 revenue만 보면 여기가 최대죠. 근데 파이는 그게 아니지. 여기서 빼야 되니까 이거 서로 다른 거예요. 예.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이런 말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걸 한번 읽어보시라. 알겠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대체 가설들이 있지만 뭐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책에서 방금 내가 했던 얘기 여기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 이거 여기 있죠, 그죠? 예, 좀 전에 했던 거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걸로 10장을 마치고 11장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11장. 자,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시장은 경쟁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있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경쟁 정도가 올라간다고 치면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게 완전 경쟁이겠죠. 그죠? 맞아요? 제일 끝에 있는 게 뭐겠어요? 여기가 독점이겠죠. 그죠? 독점. 맞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경쟁 정도가 떨어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경쟁 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이는 양극단이에요. 그런 양극단이고 현실은 어떻겠어요? 현실은 뭐 여기 중간쯤 어디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요쯤 있죠. 일반적으로. 보통 많은 상품이 그죠?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대충 여기서 노는 거를 우리가 과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독과점이라 그러죠. 독과점. 그죠? 과점이죠. 그래서 요 둘을 묶어 가지고 완전 경쟁이 아닌 거니까 불완전 경쟁이라고 했죠. 불완전 경쟁이라고. 글자가 너무 엉망이네.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11장에서 공부하고 요걸 지금 얘를 12장에서 공부하고 얘를 13장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공부할 건데 얘 둘이는 그냥 깔끔해요. 왜냐하면은 뭐 양극단이잖아. 그죠? 뭐 고민할 게 없겠죠. 이건 뭐 아주 깔끔하게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얘는 중간쯤이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경쟁이 어느 불안전하다는 게 도대체 과점이라는 게 뭐 안 그래요? 몇 개가 있으면 과점이 되고 뭐 그때마다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큰 애 작은 애가 있을 수 있고 둘이가 만약에 있는데 그럼 과점이죠. 과점인데 과점 중에 복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두 개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근데 덩치가 똑같은 애들 한 50대 50 되는 애들 있는 경우하고 뭐 8대 2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세 개가 있는 경우 덩치가 비슷한 애 세 개 있는 애들 그죠?
큰 애 하나, 작은 애 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큰 거 2개, 작은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너무 경우가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죠? 복잡하다고. 그래서 여기는 여기 13장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뭐 깔끔 안 해. 그래서 이 케이스 경우, 이 케이스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막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는 조금 스토리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스토리별로 얘기 전개가 달리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뭔가 여러 가지 현실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 2개에서 먼저 배웁니다. 요 둘은 깔끔하니까. 알겠죠? 특히 이제 출발선으로 요거부터 배웁니다. 완전 경쟁은 여러분이 원론도 공부했겠지만 여기가 가장 아이디얼한 거, 제일 뭐 이상적인 상황이. 알겠죠? 경제학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알겠죠? 여기 가면 이제 경제학자들은 마음이 편하고 뭔가 낙원에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여기가 반대죠. 제일 나쁜 상황이죠. 그죠? 근데 현실은 이 동네에서 놀고 있죠. 예. 그래서 제일 좋은 세상은 뭔가 한번 보자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현실에서는 존재 안 합니다. 이상향 이런 건 현실에 없잖아. 그죠?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그러면 뭐가 완전 경쟁이냐? 그러면 뭐 치열하게 뭐 LG, 삼성전자가 뭐 휴대폰 없구나. LG, 삼성은 요새 경쟁 안 하나? 뭐 냉장고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경쟁 엄청나게 치열한데 그게 왜 완전 경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쟁에서 말하는 건 뭐 광고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의 의미라는 거는 경쟁 경쟁의 의미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영향력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가격에 대한 영향력. 가격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가리키는 그 말입니다. 완전 경쟁은 개별 경쟁 기업이 개별 기업이 가격에 대해서 영향력이 제로인 상황이에요. 알겠죠? 영향력이 제로인 상황이 완전 경쟁입니다. 그다음에 영향력이 뭐 100%가 되는 게 독점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그럼 영향력이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은 틀렸어요. 이 용어는 이 말은 아니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은 틀렸다. 아니 요 말은 맞는데 요 말은 오케이인데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필요 없고 이 말은 필요 없고 관계없는 말이라고. 알겠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수가 많아야 당연히 사실은 수가 많아야 수용자가 되는 거예요. 수가 적으면 독점이 되죠. 독점이든 과점이든. 사실은 수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적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신경 지우세요.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수용자로 행동을 하는 건데 가격을 받아들인다고 price taker로 행동한다. 가격을 받아들이려고. 왜? 수가 많아서 여러분이 왜 저기 가게에 가서 1,000원 돼 있으면 왜 1,000원을 냅니까? 내가 만약에 800원 내면 가게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안 판다고 가라 그러겠죠? 당신한테는 안 팔아요. 가세요. 그러겠죠? 왜? 나 말고도 팔 사람이 많으니까, 손님이 많으니까. 1,000원 받겠다는데 800원 내겠다, 500원 내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가 적으면 나 혼자만 사. 손님이 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왜 1,000원 내? 안 그래요? 나 500원만 내고 싶은데 그러면 가게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 마이너스가 아닌 다음에야. 그래 팔 사람이 너밖에 없다. 500원이라도 내고 가져가라. 내가 그 300원에 가져왔는데. 그죠? 그럼 200원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여튼 신경 쓰지 마시고 요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price taker로 행동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상품들은 다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급을 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 진입하고 이탈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유롭고
들어올 때 뭐 비용이 든다든가 뭐 이런 게 없다고. 그다음에 어디에 누가 뭘 파는지 다 잘 알고 상품의 품질도 잘 알고 뭐 이런 거 다 만족할 때 우리가 완전 경쟁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쉽지 않음이 아니고 현실에 없음이 없음. 알겠죠? 그냥 이상적인 형태로. 그냥 기준이라. 공정거래에서 제일 좋은 상황이니까. 알겠죠? 현실에 없어요, 완전 경쟁. 자, 그래서 여기도 장기, 단기로 나눕니다. 뭐 초단기 이런 말은 필요 없고 뭐 보통 이거 두 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봤죠? 이해하시겠죠? 얘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얘가 여기에 반영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가격 수용자죠. 그죠? 그 말은 내가 Q를 만들어서 그죠?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이 요거잖아요. 그죠? 요건데 내가 Q를 만들어서 Q를 공급할 때 최대 가격이 뭐라고? 그냥 P죠. 상수. 그죠? 시장에 있는 가격이죠.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남들 받는 만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내가 최대로 뭐 나는 시장 가격은 1,000원인데 나 2,000원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손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내가 왜 당신한테 사야 되냐? 다른 가게 가겠죠. 그죠? 그럼 나 말고도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 손님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나 말고도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제로죠. 내 맘대로 못 받죠. 그죠? 남들 받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그죠? 그래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그대로 내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는 나 말고도 파는 데가 많다. 이런 말. 공급하는 데가 많다. 그래서 손님들이 내가 마음대로 값을 책정을 하면 많이 받으면 비싸게 받으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가격에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 거래량에 비하면 내가 파는 양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공급하는 양은 그 가격에 1,000원에 막 100만 개가 팔리는데 뭐 우리 동네에서 몇 개 팔리겠어요. 뭐 한 10개, 20개 뭐 많아야 100개 안 팔리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 동네 슈퍼마켓 뭐 편의점은 그거 1,000원에 그걸 팔면 되잖아. 손님들이 얼마든지 있죠. 내가 상대할 손님들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개별 기업이 상대할 손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숫자는 그만큼 한 명당 하나씩 판다고 하면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죠?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시장 가격 그대로다. 그래서 시장 전체는 여기서 놀고 있고 나는 여기서 놀고 여기서 놀고 시장 전체는 여기서 놀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여기니까 이 가격에 나는 손님이 얼마든지 있다. 알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 그림을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완전 경쟁에서는 시장과 나는 분리가 됩니다. 알겠죠? 분리돼요. 시장과 나는 분리해요. 서로 다르다고. 이거는 뭐 서울 시내 뭐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거는 우리 학교 앞에서 동대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분리라고. 근데 만약에 독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점이 되면 시장 이퀄 나가 되겠죠? 안 그래요? 내가 바로 어디 가서 장사해? 내가 광화문 가서 장사하잖아. 이해합니까? 독점이 돼봐. 어디서 장사해? 동네 학교 앞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장사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가 광화문이라고 치자고. 그럼 광화문 가서 장사할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시장 전체가 현실에서 눈에 없지만 광화문이라고 하자고. 그럼 완전 경쟁은 시장 전체는 광화문이고
나는 개별 기업 어디라고? 여러분 동네라고. 여러분 각자 집 앞에 동네 편의점이라고. 그러면 광화문에서 1,000원이라고 결정 났대. 그럼 동네마다 전부 다 1,000원 받는다고. 근데 이제 내가 독점이야. 나 말고는 공급할 기업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디로 등장해? 내가 노는 데가 바로 광화문이 되겠죠. 여러분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집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분리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시장 전체에서 값이 정해졌다고. 그럼 나는 그 가격에 그대로 내가 판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 여기서 노니까 한 개를 팔든 두 개를 팔든 100개를 팔든 내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1,000원 받고 팔 수 있다고. 손님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1,000원에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 한 개를 팔아도 1,000원, 10개를 팔아도 1,000원, 100개를 팔아도 1,000원. 알겠죠? 근데 독점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독점이 되면 많이 팔려고 하면 값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시장 전체를 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한국 전체를 상대로 하는데 자동차를 뭐 하여튼 그런 물건을 파는데 더 많이 팔려고 해.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려면 계속 뭐 한 개당 1억씩 받으면은 더 많이 팔 수 없겠죠. 많이 더 팔려면 계속 1억 받으면 안 되잖아요. 뭐 8천만 원 받다가 7천, 6천 값이 떨어지겠죠. 더 많이 팔려면. 안 그래요? 이해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죠. 시장 전체를 상대로. 이해하시겠죠? 독점이 되면 이게 바로 내가 직면한 게 되고 완전 경쟁이 되면은 시장 전체에서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만 상대하니까 그 가격에 내가 한 개를 팔든 10개를 팔든 100개를 팔든 1,000개를 팔든 우리 동네에서 얼마든지 그 가격에 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평선이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상수가 되겠죠. 그죠? 이게 기업이 직면한 수요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이의 Q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단기를 지금 말을 합니다. 이게 얘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숄론 토탈 코스트가 돼야 되겠죠. 그죠?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최대로 해보자고. 알겠죠? 최대로 하는 생산량을 구해보자고. 그럼 일개 조건이 뭡니까? 일개 조건이 d 파이 q dq. 제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죠? 근데 이 조건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 조건이 d 파이 q dq라는 얘기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p 빼기 mcq가 되겠죠? 맞아요? 이 콜0이죠. 맞습니까? 이 p가 뭐예요? dtrq 빼기 dtcq 그죠? dq 되겠죠? 이퀄 0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이게 mr이죠. 얘죠? 얘가 mrq 빼기 mcq가 0 된다는 뜻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봤더니 여기가 요거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p죠. p 빼기 mcq 이퀄 0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p가 뭐라고? 얘가 지금 mr이에요. mr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면 p는 mcq 그죠?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p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건 1개 조건이고 2개 조건은 뭐야? 2개 조건은 뭡니까? 음이 돼야 되죠. 맞아요? 2개 조건. 이 말은 한 번 더 미분하면 그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음이 돼야 되잖아요. Q스타에서 계산하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1개가 지금 P 빼기 MCQ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Q스타에서 계산을 하면 요렇게 될 거고. 맞아요?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잖아요. 그죠? 한 번 더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맞습니까? 얘는 상수니까 제로죠. 그죠? 마이너스 D MC Q스타 DQ가 음이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쓰지 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DMCQ 스타 DQ가 양이어야 되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Q 이퀄 Q 스타에서 MC 기울기가 어떻다고? 기울기가 플러스이다. 이 말하고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어떻게 된다고? 완전 경쟁 기업의 1개 조건을 봤더니 P 이퀄 MC가 되는 데서 그죠? Q가 나오죠. 그죠? 이윤극대 생산량은 이렇게 결정나죠. 그러면 봅시다. 요 P가 뭐냐면 얘죠. 요. 여기 어디서 왔어요? 토탈 레브뉴. 그죠? 여기서 왔죠. 얘가 P니까. 맞습니까? 요거하고 MC. 맞아요? MC. 둘이가 일치하는 데가 요점이죠. 요점에서 Q스타 결정이 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이 뭐였어요? 이게 조건이 1개 조건. 이게 조건에서 아니 양 나왔죠. 양. 그죠? 기울기가 플러스다. 그죠? 플러스죠. 플러스. 그죠? 그래서 요점. 요게 뭐라고? 그래서 얘가 바로 공급량이라고. 이윤곽대 생산량이고. 알겠죠? 이만큼 공급할 거라고. 그럼 이 기업은 어떻게 얼마만큼 공급할 거라고? 자, 보세요. 이만큼 공급할 거라고. 맞아요?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이 가격이 아니고 이 가격이래. 이 가격이면 어떻게 요게 기업이 직면한 수요 함수가 되겠죠. 시장의 값이 요만큼 받는데. 그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거 일치하는 데가 여기죠. 이만큼 공급하겠죠. 여기 되겠죠. 이렇게 여기 오면 여기 되겠죠. 그죠? 이 가격이면 맞아요? 그러면 요 둘은 다 뭐 위에 있어? SMC 위에 있죠. 안 그래요? 요 가격이면 여기, 이 가격이면 여기, 이 가격이면 여기니까 이거 다 연결하면 뭐가 돼? 요거죠. 요거. SMC죠. SMC. 맞습니까? 그거 다 기울기 다 양이잖아.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겠습니까? 이 가격하고 P 이퀄 MC니까 MC하고 만나는데 요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격이 익으면 요점이 되잖아요. 요만큼. C점이 여기 되겠죠. 요 가격이면 요점, 요 가격이면 요점.
쭉 연결하면 뭐가 돼? 이 CCD 라인 연결하면 MC 아니야, MC. 그죠? 그래서 MC가 뭐라고? 공급 곡선이라고. 근데 조금 더 해야 할 얘기가 있는데 일단 요 정도 합시다.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 가격이면 이윤이 도대체 얼마일까? 이윤은. 자, 이윤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요 가격에 이만큼 공급했으면 P 곱하기 Q니까 요만큼이, 그죠? 토탈 레브뉴가 나오죠? 토탈 레브뉴가 어떻게 나옵니까? 뭘로 할까? 뭐 약간, 그죠? 이게 토탈 레브뉴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토탈 코스트가 빼면 되잖아요. 그죠? 토탈 코스트는 뭐예요? 토탈을 알려면 에버리지를 알면 되겠죠. 그죠? 에버리지가 어디 있어요? 요게 에버리지 아니에요. 요거 만드는데 에버리지 이만큼 들어갔대. 그죠? 그러면 뭐 아까 좀 얇튼 색, 아니, 색깔이 비슷하나? 아니,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얘지. 그죠? 얘니까. AC가 있으니까 AC 곱하기 Q 하면 반평균 알고 애들 숫자 알면은 총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에버리지하고 토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토탈 코스트예요. 그다음에 요게 흐릿한 게 요게 토탈 레브뉴니까 여기서 둘을 빼면 결국 남는 건 노란색이죠. 요 노란색이 뭐라고? 얘가 바로 요 노란색이 이윤이라는 거죠. 이윤. 알겠죠? 요 이윤이라는 거. 그래서 노란색만큼 이윤이 나오는데 이게 이 현실에서 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윤이라는 말이에요. 현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남들이 다 이만큼 받고 있어요. 시장 가격이 이거야. 그리고 내 기술로는 내 생산 기술이 다 여기에 반영이 돼 있죠. AC, 그죠? 우리 공장의 사정은 요게 다 반영하고 있고 시장의 값은 요거래. 그러면 이 현실에서 내가 올릴 수 있는 최대 이윤은 요만큼이고 그걸 올리려면 요만큼 공급해서 팔면 된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사간다. 이 말이죠. 맞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 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나 이만큼 팔면 되겠죠. 그죠? 이만큼 팔면 또 이만큼이 에버리지 코스트가 되고, 그죠? 그럼 요 차이만큼이 또 이윤이 나올 거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여기 이윤이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거 한마디만 하고 오늘은 그만할게요. 자, 보세요. 요 비용을 계산할 때, 이 비용 안에는, 이 비용은 기회비용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내 혼자 회사라고 칩시다. 내 혼자 하나 1인 가게라고 1인 회사라고 쳐. 그럼 여기에는 대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 가서 일하면 300만 원 받아요.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300만 원 내가 올릴 수 있다고. 알겠죠? 근데 내가 이 가게를 해 가지고 이 뭐 나 혼자 장사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을 돈을 남겼다고. 알겠죠? 현실에서. 현실에서 현금으로 현금 200이 남았어요. 그럼 우리 이윤이 200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현금으로 그냥 가상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 200만 원을 뭐라고 파악하냐면 너 진짜 돈 200만 원을 이윤으로 번 게 아니고 너 사실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야. 네가 괜히 가게 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300만 원 받을 기회를 날렸잖아. 그래 가게 해가지고 200만 원 벌었으면 아이 바보야 이렇게 되겠죠. 너 100만 원 날린 건데 뭘 200만 원 지금 통장에 200만 원 남았다고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일했으면 300만 원 벌었을 건데 너 마이너스 100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알겠죠? 경작은 현금에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여기서 일하는 게 좋은 건지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게 좋은지 배분에 관심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만약에 가게에서 300만 원을 올렸어. 현금으로 300만 원 남겼다고. 그러면 나는 이윤을 경작에서는 이윤을 뭐라고 부른다고? 다 하고 다 떨고 남은 돈이 300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경작에서는 그 이윤을 제로라고 봅니다. 너 다른 데 가도 300만 원 벌 텐데 여기서 300 남겼으니까 결국은 너는 제로 벌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 떨고 남은 돈이 500이야. 통장에 500이 남았다고. 그러면 우리 경작에서 얼마 벌었다고 말을 한다고요. 경작에서 이유는 너 그럼 200 벌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노란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500 200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통장에는 500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500 남았는데 경제학에서는 200이라고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플러스가 남았다라는 말은 300 플러스 알파 된 거죠. 요 알파가 지금 노란색이에요. 그 알파를 경제학에서는 파이라고 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한 500 번 거고 또는 뭐 700 번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남들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라는 뜻이에요. 남들 300 벌 때, 그죠? 나도 300 벌면은 똔똔이라고. 경제학은 제로라고. 근데 남들 300 벌고 내가 다른 데 가서 300 벌 수 있는데 이 가게를 해서 500 벌었다고. 그러면 알파 200. 그게 이윤이라고. 그게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통장만 보면은 남 300 지킬 때 나는 500이 지켰다 이런 말이에요. 남 300 지킬 때 난 700 지키고. 그리고 훨씬 많이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그겁니다. 300 남들 버는 거 알파 요게 여기 들어오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게 나아요. 이 가게 하는 게 나아. 이 사업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 사업해. 이 말이에요. 너 알파 더 버니까 남들보다.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 알파를 가리키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안에는 300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야 알파만 남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그래서 오늘도 숙제 좀 합시다. 숙제를 또 해야 뭐 좀 하시. 미안해, 1분만 주세요. 1분만. 자, 여러분 연습 차원에서 연습 차원이 아니다. 자, 이거 해봅시다. 자. 10장 연습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번호는 모르겠는데 11번 저기 뭐 수요 곡선이 뭐 그래프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탄력성이 1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그림 있는 그림 뭐 번호는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이걸 한번 해보시고 알겠죠? 8번도 하고 8번, 11번 그다음에 9번도 한번 해보세요. 8, 9, 11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거는 뭐 성유일 씨가 기업으로 겨냥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게 9번인데 8번, 9번, 11번 하여튼 하세요. 아시겠죠? 10장에 예,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미안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이따 링크 올릴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보세요. 예. 9장만 올릴 겁니다. 9장만. 9장이야 10장이 하여튼 아까 했던 거. 뭐 그거.